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생생경제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갈게요. 대주주와 총수가 회사를 독단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오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요,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얘기를 하는 말입니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 때문에 대한항공이 이 리스크를 겪고 있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위험 무엇이라고 하는 걸까요? 가 오늘의 문제였고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마카다미아넛, 2번 오너리스크, 3번 하드디스크입니다. 뭐 하나는 검찰에서 많이 가져가는 거고 하나는 먹는 거죠. 그게 아닌 걸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오늘 방송 끝나는 오후 5시까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경제신간, 뉴노멀, 그리고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제야 콘서트 프라미스 2015 관람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아직 안 늦었습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는 오후 5시까지 샵에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대기회 생생경제 금요기회. 생생경제 금요기획에서는 12월 한 달 동안 올해 한 해를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노동 분야를 좀 짚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금융기회를 한번 좀 되돌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정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생생경제 스튜디오에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데 나오신 분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여성으로서는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한국여성금융인의 데모로 알려져 있죠. 김상경 한국국제금융연수원장을 모시고요. 올해 금융의 현주소, 그리고 유리천장이 두텁기로 유명했던 이 금융계에 여성이 어떻게 활약을 하고 있는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경 한국국제금융연수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늘 굉장히 당당하시고요. 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모습이세요. 네. 예, 먼저 이 원장으로 계신 한국국제금융연수원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국제금융 분야의 후배들 양성을 하려고 네. 95년에 제가 설립을 했고요. 주로 이제 외국계 은행 출신들이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네. 국제금융, 무역 관련 금융, 네. 무역금융 그런 쪽에 선진금융을 전파하고자 싶어서 네. 실무 연수기관을 설립한 거죠. 예. 그러고 2005년도에는 우리 영국의 IFS 금융대학, 영국은행협회 소속인데 네. 그쪽하고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국내에 외환 업무 전문가들을 네. 지속적으로 네. 키우고 있습니다. 외환 업무 전문가 딱 얘기 들으니까 이제 그 연수원장님의 이력을 딱 얘기를 해야지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연수원을 세우신 게 95년이면 벌써 20년이잖아요. 근데 20년 지나기 전에도 굉장한 이력을 갖고 계셨던 분이잖아요. 금융계에 언제 입문을 하셨죠? 저는 75년도에 금융계 입문했고요. 75년이요? 그때 예.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을 시작을 해서 네. 77년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은행, 네. 94년도에 아멕스를 그만두고 책을 써서 난 나를 베팅한다 썼고 네. 95년도에 뱅크 오브 차이나로 이제 끝으로 이제 한국국제금융연수원을 예. 설립했죠. 네. 근데 75년부터면은 그 당시에는 정말 여성을 찾기도 어려웠고 그렇게 외국계 은행에서 이렇게 그 활약을 하시는 분을 찾기도 참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참 그 최초라는 것들을 많이 휩쓰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특히나 이 나는 나를 베팅한다가 외환 딜링을 하신 그 얘기를 담은 책이잖아요. 네. 여성 금융인의 데모다. 뭐 첫 여성 외환 딜러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유리천장을 깬 상위 1%의 여성 금융인 뭐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는데 네. 이 중에 나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글쎄요. 제가 그 한일에 비해서 여성 금융의 데모다. 네. 이건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저한테. 사실은 맞는데. 예. 사실 94년도에 예. 그 아멕스 은행을 그만두고 나는 나를 베팅한다. 책을 쓰면서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네. 그때 한간에 아주 젊은이들의 우상 직업이 외환 딜러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책으로 저를 알게 된 계기가 됐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 책을 보고 은행권, 금융권에 취업을
했던 사례가 있어서 저는 특히나, 예. 사실은 예. 외환 딜러라, 최초의 외환 딜러다, 네. 여성 딜러다, 이게 예. 훨씬 저한테 와서 닿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그 이미지가 원장님한테 제일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굉장히 후배들을 양성하시는 이쪽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외환 딜러분들을 만나면은 정말 피를 말리는 작업이다. 이거는 오래 할 직업도 못 된다. 막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때요? 당연히 뭐 등줄이 오싹오싹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예. 왜냐하면 시장이 거꾸로 갈 때도 많고 우리가 변동 환율제 네. 이후 수없이 우리가 환율 변화를 네.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직업이죠. 네. 네. 근데 외환 딜러라는 직업을 시작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네, 있었죠. 네. 제가 외국계 은행에 들어간 첫째 직업이 비서였습니다. 아, 네. 예, 그때는 영어하고 네. 타자 치고 속기도 하고 이런 여성들이 비서로 들어가면 월급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10년 후를 제가 내다본 거죠. 네. 과연 10년 후에도 내가 비서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외환 딜러라는 직업은 사실은 그때는 그 당시 국내 금융기관에 없었습니다. 알려지지도 않았고 예. 우리나라 원달러 시장은 고정환율제였거든요. 네, 맞아요. 몇 년마다 이제 변하는 예. 이제 그런 거였기 때문에 필요성도 못 느꼈고 네. 국내 금융기관들은 이건 없었죠. 이런 딜러라는 직업 자체가. 근데 이제 미국계 은행 들어오면서 미국계 은행이 76년도에 왜 자마이카에서 킹스턴 네. 체제 하에서 예. 이 변동환율제를 선언하면서 주요 통화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를 해서 네. 국내에서 외환딜러를 좀 발탁해서 키워보자.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외환딜러가 되고 제가 선택이 된 거죠. 거기서.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걸 배우시는 과정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뭐가 선례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개척자 노릇을 해야만 됐던 그 이제 직업이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주요 외환시장, 홍콩, 싱가포르, 런던, 네. 뉴욕까지 가서 실무적인 교육을 트레이닝을 받고 네. 한국에 와서 그걸 전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삼성물산 자금부 사람들을 예. 토요일에 우리 은행으로 모이게 해서 네. 이쪽에 환리스크는 이미 딴 주요 국가 통화들은 움직이고 있었기 네. 때문에 그거의 기법 이제 환리스크 해지 방법을 제가 이제 강의해주고 네. 기법 가르쳐주고 거래하게 예. 하고 하면서 이제 중동에 많이 진출했던 기업들도 네. 제가 이제 많이 했죠. 그래서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지금은 일반인들도 환율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이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참 그렇지는 못했었을 때였는데 지금까지도 이 외환 분야 계속 보고 계실 텐데요. 그 극적인 순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죠. 예. 제가 이제 지나가서 보면은 85년도 네. 플라자 합의. 아, 네. 네. 그거 이제 실제로 겪었으니까. 앤이 막 그때 예. 85년도엔 엄청나게 이제 그 전까지는 달러가 네. 강세였다가 그 합의 있은 후에 지속적으로 떨어지는데 그 현장을 목격을 했죠. 그러면서 네. 이제 우리 고객들 환관리 쪽에 어드바이스도 많이 주고 했었는데 85년도. 네. 그다음에 이제 IMF 때. IMF 때는 네. 저는 이제 97년도니까 이미 예. 나왔을 때지만 바깥에서 볼 때 아직도 생생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금융 위기 때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겪었죠. 네. 초단위로 막 거래하고 그러시잖아요. 큰 돈 잃어서 회사에 좀 무리를 일으키거나 이런 적은 없으셨어요? 그건 예. 이 체계적으로 네. 이 시스템이 네. 한도가 있기 때문에 로스 한도도 있고 이거 외국계 은행은 그게 철저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한 달에 얼마까지 로스 볼 수 있고 이런 한도도 있고 해서 네. 거기에 다 걸리면은 네. 빠져나와야만 되는 그런 건 있었지만 크게 네. 그런 경험은 그렇군요. 없었습니다. 그냥 이건 좀 짧게 그냥 답변 부탁을 드려볼게요. 지금 달러 너무 많이 오르고요. 애는 억지로 낮추고 있고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이럴 때 우리 외환 당국은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결국 우리 이제 해외 경쟁자 우리 네. 이제 수출입
경쟁국화 싸움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지금 거의 뭐 달러에 링크돼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엔화가 약세되면서 네. 거의 엔화 약세와 함께 같이 우리 원화도 약세가 네.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요국의 그 파트너들의 환율이 어떤가 그런 쪽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오히려 좋지 네. 않을까. 네. 뭐 당국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라고 평가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이 지금 굉장히 적은 때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좀 네. 들기도 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금은 김상경 원장님이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때 당시는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여성도 거의 없었고요. 네. 네. 저는 너무 예. 어렵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대학 졸업을 71년도에 했어요. 아, 네. 71년도에 예. 하고 이제 4년 동안 뭐 다른 외국계에 있었고 네. 75년도부터 이제 금융기관에 있었지만 그 당시 제 동창들이 전부 금융권에 들어가려면 국내 은행이죠. 결혼 퇴직 각서제. 네. 결혼을 하면 퇴직을 해야 된다는 각서를 하고 은행에 들어갔어요. 그게 다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진짜로? 예. 그때 그게 이제 78년도에 없어졌는데 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외국계 은행을 택한 배경도 네. 바로 그 때문이었죠. 나는 일을 결혼해도 일을 해야 되겠다. 여성이 일을 해야지 당당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말하자면 극복을 해낸 거죠. 네. 근데 이제 여성이 결혼을 하면은 그만두도록 하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많이들 그냥 그만두기도 하고 네. 진출도 안 하고 했을 텐데 네. 원장님은 어떻게 이 여성들이 끝까지 일을 해야지 되고 네.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마음을 그때 먹으셨어요? 사실은 우리 엄마의 네. 충고가 굉장히 있었는데 어떻게 해주셨나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신여성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여성도 결혼해도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네. 이런 걸 늘 저한테 주지시켜 주셨어요. 어렸을 적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결혼해서 직장을 다니려면 외국계를 들어가야 된다. 그럼 외국계 들어가려면 영어 회화를 해야 된다. 네. 중3부터 미군 부대 쫓아다니면서 영어 회화를 배웠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네. 외국계 가게 된 계기도 예. 영어 회화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 어머니의 이 감각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또 그 원장님 이름도 사실 굉장히 중성적이거든요. 거기도 상경. 혹시 의미는 없나요? 그거가 우리 네. 이 아버지가 예. 자기 직원하고 같이 있는데 상경이라는 여성이 있었대요. 네. 그런데 굉장히 똑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에다 경자로 해가지고 네. 상경이라고 지어주셨죠. 그런데 뭔가 거의 남성이죠 지금. 네네. 부모님들의 그런 교육이 남달랐기 때문에 지금 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었을까 싶어요. 저도 짧지 않은 이걸 해왔는데 그때마다 고비가 상당히 많던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사실은 저는 이 최초 네네. 또 거의 그렇죠. 예, 그다음에 딜링하면서도 남성들보다도 빨리 승진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예. 그 당시 여성이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었죠. 그렇죠. 거의 네. 남성들이 뒷바라지를 하는 네. 부서였잖아요. 근데 저는 외환 딜러를 했기 때문에 수치가 보여줬잖아요. 네. 숫자로 보여줘서 그야말로 미국계 은행에서 숫자를 보여주고 그래서 위에서 이제 오히려 이제 뉴욕 본사에서 네. 얘 왜 승진 안 시켜주냐. 라고 이 네. 대표한테 푸시를 하고 네. 그런 정도였었는데 여성들을 위해서 그 당시도 제가 많이 싸웠어요. 네. 늘 나가면은 100명 중에 혼자. 여성은 혼자고 네. 그런 거였죠. 그러나 네. 그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도 있었죠. 네. 근데 지금도 사실 여성들이 무슨 산소도 아니고 위로 가면 너무 적어요. 네, 그럼요. 근데 이런 유리천장이 금융계가 더 심했던 게 있나요? 당연하죠. 지금 금융기관이라고 예. 사실 주식회사잖아요. 네. 국민은행도 주식회사고. 그렇죠. 근데 기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는 보수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가도 전부 검은색 양복 입은 남자들 뿐이
네.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을 키워줘야 되는데 네. 지금 은행권을 보면 거의 85%가 개인 금융 쪽이거든요. 여성이 근무하는 개인 예. 금융. 그러니까 지점. 네. 그러니까 이제 고객을 상대로 하는 개인 고객을 상대로 네. 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하나지 않으면 어려운 분야는 여성들한테 맡기지 않았죠. 여전히 그렇군요. 예. 아직도 네. 금융위원회에서 이게 지금 통계 보니까 은행권은 85%가 개인 네. 금융 쪽에 그러니까 뭐 좀 몰려 있죠. 파생금융도 좀 다루고 외환도 예를 다루고, 들면 예. 대정보 관련 네. 기획도 다루고 네. 경영 쪽에 좀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여성들을 전혀 그쪽에는 배치를 안 하죠. 그래도 이제 여성 행장도 나오고 나왔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부행장은 거의 여성 시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115년 만에 처음 네. 여성 부행장이 나왔더라고요. 네, 네, 네. 의미 있는 일들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나타나고 있죠. 그거는 예. 제가 보기에는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네. 은행이 제일 그래도 늦게 변하고 있죠. 언론만 할까요? 아니, 언론도 굉장히 안 변하는 굉장히 문화가 있고요. 근데 이제 금융도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달려오시는 동안 우리 금융계도 많이 선진화가 됐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금융권 엄청나게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사고도 많고. 네. 지금의 어떤 단계라고 할까요? 어느 수준에 우리가 와 있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최근 한 몇 년 사이 많이 후퇴한 것 같아요. 다시 오히려 후퇴를 한 다시. 거예요? 예. 아시안 국가 중에서도 많이 후퇴한 것 예. 같아요. 이게 최근에도 보면 사건도 많았고 네. 올해도 여러 가지 사건도 많았지만 금융기관의 기본은 사실은 신뢰와 네. 전문성이 네.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신뢰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봤잖아요. 신뢰가 깨지니까 네. 엄청나게 하루가 다르게 위기의 나날들이 찾아오고 하는데 특히 은행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신뢰와 네. 전문성인데 그쪽의 구축을 확실하게 직원들을 해놔야지만 은행들이 네. 좀 발전하고 하는데 그쪽으로 좀 상당히 많이 좀 약하지 않은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어요. 이 지배구조 문제도 상당히 문제였다. 그다음에 너무나 이제 은행권이 사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기도 하잖아요. 돈을 네. 다루는 곳이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도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게 좀 큰 문제인가요? 은행권은 사실 서비스 산업이고 네. 서비스 산업이라는 거는 제조업과는 제조업이야 뭐가 잘못되면은 다시 애프터 서비스로 해서 고쳐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서비스 산업은 한번 뱉어놓으면 그냥 다시 담을 수 없는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사람 관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사람을 그야말로 금융기관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융기관의 사람은 그러니까 R&D 투자하듯이 네. 제조업에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거기에 전문성에 맞게 네. 그 인력 관리를 해주고 네. 그러한 것들이 쌓여지만 이 은행권이나 이제 금융권이 발전이 되지 않는가.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금융권의 중요한 게 평판 리스크. 평판 리스크. 예. 그런 항목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지금 작동이 되잖아요. 네. 사람들이 평판이 안 좋으면 은행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경영진의 내부 통제 능력 네.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할 것 같고 그거를 위한 이제 시스템 네. 구축 이런 것들이 중요할 네. 것 같아요. 네. 후퇴했는데 다시 전진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예. 전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뭐냐면 첫째 우리나라가 IT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IT 기술을 이제 금융산업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향후 한 10년 이후에 10년이나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보면은 IT 기술이 금융산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IT 기업들이 금융산업을 예. 합병할 수 있는 지금 나타나고 인수할 수 있죠. 있는 예. 이미 나타나고 핑테크 있죠. 이런 얘기들도 네.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제 IT 기술을 접목해서 네. 우리나라 경쟁력을 세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네. 우리나라가
아주 지금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게 노령화잖아요. 네. 가장 뭐 전 세계에서 예, 가장 빠르게 진행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는 저는 하나의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토탈 서비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노인을 위한 젊었을 때부터 노인네까지 해서 이게 아주 토탈 서비스. 네. 금융의 토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고 네. 또 우리나라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국가 신용등급이 사실 일본보다도 지금 앞서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신용등급 향상이라는 거는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네. 굉장히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입니다. 원장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또 긍정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오늘 금융기획 2014 경제 각 분야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금융편입니다. 김상경 한국국제금융연수원장과 함께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3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광고 듣고 4부에서도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 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 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여보, 컨덴싱 보일러로 바꿨더니 가스비가 정말. 그래, 가스비만 줄어도 저렇게 좋아하던 때가 있었지. 국내 최초 전기까지 만들어주는 콘덴싱 전기발전 보일러. 컨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형동나비엔.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도전 앞에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하기에 포스코의 끝없는 도전주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승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부장님, 요즘 휴스턴이 거침이 없다면서요? 그럼 비즈니스가 거침없이 쭉쭉 뻗고 있지. 아니요, 대한항공 휴스턴 노선이 거침이 없다고요. 단 한 번도 거침없이 직항으로 5월 2일부터 대한항공 주 7회 휴스턴 취항. 비즈니스도 거침없이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2014 경제 각 분야 정리하는 중에 두 번째 시간 금융편으로 김상경 한국국제금융연수원장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권이 후퇴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이유로 우리나라가 IT 기술 같은 경우에도 접목할 것이 많고, 뭐 인력도 괜찮다는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로막는 그 환경 중에 하나가 초저금리예요. 너무나 금리가 낮으니까 뭐 은행들이 순이익을 낼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예상은 내년에도 금리 또 다운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주열 총재는 지금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는 안 들겠지만은 네. 결국 경제가 좀 안 좋으니까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은행들이 그 이익을 못 내는 것에 가장 타격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가장 타격을 입는 예. 것이 우리나라 국세청일 것 같아요. 아, 예. 예, 국세청의 그 세수가 많이 네. 펑크가 나지 않을까. 그렇죠. 가장 돈을 많이 낸
사실은 은행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네. 이제 그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쪽에가 굉장히 이제 펑크가 난 것 같고 아무튼 내년도 저는 근데 금융기관이 네. 이미 정책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산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산업이 아니다. 아닌 것 같다. 지금으로선. 네. 이미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IT 접목해서 네. 인원 뭐 감축 얘기는 그게 안 좋은 예. 얘기지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 줄이고 네. 뭐 부가가치를 좀 높여서 되겠죠? 예. 네, 인당 생산성을 높이고 뭐 네.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지 않을까. 네.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정말 그 영민한 구조의 위험을 계속 이렇게 회피시키면서 파생상품들 많이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또다시 시작되지 않을까요? 아니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언제든지 없이. 가능성이 있는 네. 거고 새로운 상품이라는 건 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과거에는 금융 위기 이전에는 예. 전부 이렇게 다 오픈했잖아요. 네. 성장하라고 다 예. 오픈하는 걸 이제 재규제화하는 네. 상황이거든요. 네.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한 것들을 그렇죠. 요인들을 이제 다 네. 막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네. 과거처럼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원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굉장히 그 혹독한 구조 조정도 좀 해야지 되고 네. 어떤 존재 가치를 높이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노력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중에 네. 중요한 게 IT 네. 같네요. IT 쪽도 그렇고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글로벌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구조 자체가 경제 규모가 13인데 네. 1000대 은행에 포함되는 게 상당히 우리나라 네. 국내 은행이 적잖아요. 너무 적어요. 네. 예. 그거는 이제 국내의 산업에만 이제 전부 몰두를 하다 보니까 네. 경쟁만 치열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외국계 은행이 처음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외국계 은행들을 보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그 나라의 대기업들, 네. 뭐 이제 기업들하고 이제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해외 나가서 우리나라 교포들 네. 아니면 한국 기업들 예. 이런 데하고만 거래를 해요. 그래서 현지화하고 거기에 토착화를 해서 네. 금융기관을 좀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할 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국제금융연수원에 가면 좀 배울 수도 있나요? 저희는 그러한 네. 글로벌 스탠다드 네. 쪽으로 많이 가르치고 이름도 있습니다. 국제금융연수원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게 뱅크 오브 차이나 계시다가 나오셔서 이거 만든다고 했을 때 네. 많은 분들이 안 될 거라고 만류하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도 밀어붙인 그 이유는요? 저는 5년도에 이제 이걸 설립할 당시 제가 49살이었었어요. 네. 그 당시 49살이면 한갑 그러니까 좀 너무 늦은 나이에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그만해라. 네, 이런 얘기도 그만해라. 많이 예. 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어렵게 배웠던 그 기법들을 이제 후배들한테 환원을 좀 해주자. 네. 앞으로 10년, 20년 내가 일할 수 있는 거를 좀 롱텀으로 보고서 사회화 환원할 수 있는 것들을 네. 좀 개발해서 공유해보자 이런 상황에 이제 했죠. 그런데 상당히 터프했어요.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월급을 주는 입장이고 네. 또 이 교육업이라는 게 성인 교육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은행권은 다 각자 연수원 있고 금융연수원이라는 네. 은행협회 소속도 있고 예. 아주 그 코스가 특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의 20년을 저희가 잘 예. 살아남았고 이 외환 쪽으로 국제금융 쪽으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장 네. 아마 최고의 연수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장이죠. 네, 최장이고. 그때 거의 최초로 하셨으니까 이것도 최초로. 네, 네. 그래서 사실은 4연수기관이 이렇게 살아남은 게 아마 사람들이 기적 같다고 그래요. 네. 굉장히 어려운 때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버텨올 수 있는 저력은 역시나 내가 후배들을 꼭 잘 키우겠다 이런 그 다짐인가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네. 금융권에 필요한 지식을 개발해서 아. 그들에게 적재적소에 예. 이제 실무 교육을 주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했죠. 그러니까 역시 좋은 상품이 있으면 좋은 상품이 늘 가장 팔리는 중요하죠. 거죠. 네. 교육 상품이. 예, 그러니까 네. 이 가능한 것들 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것들 예측하고
그거는 많은 도움을 그 영국은행협회가 네. 저희한테 금융이 가장 발전된 네. 그 연수 기간은 140년이 됐거든요. 아. 거기랑 파트너십을 우리 한국을 가장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그 예. 영국에서 제가 많은 어드바이스를 주거든요. 물론 예. 거기 그 시스템도 좋지만 이제 한국 마켓 그러니까 이런 신흥 국가들의 그 네. 니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어드바이스 주고 해가지고. 그렇군요. 네. 언론인도 가르치는 그 코스가 있나요? 언론인 국제금융 기본과정에 네. 환율 담당 기자들한테 제가 네. 환율 쓰는 거를 흰소리 쓰지 말고 제대로 아, 예. 써라.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네. 이제 선전하고 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제 경제 쪽에 기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영어로 심지어는 봐야지도 했는데 정말 모르겠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막 전화 걸어서 막 배워가면서 이렇게 많이 썼거든요. 예, 중요하죠.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가서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또 이 후배 금융인들을 양성하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권선주 행장님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네. 우리은행의 이제 첫 은행장이 탄생을 하면서 저희도 기업은행장. 인터뷰를, 네, 네. 기업은행장, 저희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굉장히 상징적이었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건 뭐 엄청난 사건이었죠. 네. 사실은 여성한테. 그 비하인드도 좀 많이 아시지 않으세요? 비하인드는 본인이 열심히 예. 노력했고 레디된 인재가 되었기 때문에 아, 그 말씀이 맞는 예. 것 같아요. 준비되지 않았으면은 않았으면은 힘들었죠. 발탁조차 힘든 게. 그리고 또 본인이 여성이니까. 커리어 관리를 잘했고. 네. 네. 권선주 행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그래도 또 여성 금융인들을 위한 얘기들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 그럼요. 네. 저희 그 모임에서 또 여성 금융인들을 앞으로 어떻게 네. 키워줘야 되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자기가 발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네. 얘기해 주시고 했죠. 그러면은 그 지금 우리 모임이라고 얘기하신 게 여성 금융인 네트워크잖아요. 네. 이것도 원장님이 주도해서 만드셨죠. 네. 이게 언제부터 활동을 하셨죠? 2003년. 2003년 네. 1월 달에 여성금융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하고 그때 당시 이제 지점장급 이상 네. 의 여성들이 얼마 안 됐었죠. 그때는 몇 명 정도였나요? 그때 한 20여 명. 아, 그거밖에 안 됐어요. 아유, 뭐 그때는 뭐 그 예. 이상은 없었죠. 네. 그 이상은 없었고 이 상징적으로 은행에서 이제 지점장 탄생했다 그러면 신문지상에 대서특필이 됐었죠. 사실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것 같아요. 어디에 그 지점장 정도 되는 급 증권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밖에 없어요. 거의. 증권사는 제가 보기에는 금투협 자체가 네. 그거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렇지만 네. 이 증권사의 여성은 정말 위에 없어요. 없어요. 위에.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권은 그래도 네. 이제 상당히 좀 이제 키워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투자 쪽에는 그렇게 여성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네. 여성 금융인 네트워크가 한 20명 남짓으로 시작하셨지만 지금은 지금은 꽤 이제 되잖아요. 거의 한 120명 정도가 아, 네. 연회비를 내고 예. 이 정기적으로 나오는 멤버들입니다. 굉장히 굉장히 예. 아주 결속이 돼 있죠. 그 결속력이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필요한 네. 네트워크 그다음에 정말 그 여성들이 앞으로 계속 임원으로 돼야 된다는 의지들 네. 그다음에 또 매 분기마다 금융기관장이나 뭐 감독기관장을 네. 모셔가지고 우리의 필요성을 지금 지속적으로 네. 11년간 네. 제가 부르짖고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이 권익 행상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 소속 안 되면 사실은 내가 탈퇴될 수가 있다. 이런 조금 위기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100여 명으로 늘어났다는 것도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고 그런 가운데 이제 여성 행장, 또 부행장 이렇게 있고, 탄생을 하고 있는 네. 게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저는 앞으로 5년 안에 네. 여성 금융권 여성 임원 30% 만들기. 그 캠페인입니다. 네. 네. 금융권 여성 임원이 그러면 지금 몇 %인가요? 지금 한 6% 정도? 전체 6% 네, 정도. 6% 정도인데 사실은 다른 나라의 그 금융권의 여성 인재는 사실은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네. 다른 산업에 비해서. 예.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낮은 편이거든요. 네. 진입은 많이 하는데 더 커나가지를 못하고 못하죠. 그러니까 임원을 쿼터제로 해야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자는 기반을 말씀이시죠? 만들어줘. 네. 예. 그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30%가 그럼 몇 년 안에 달성이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5년. 5년, 지금으로부터 5년. 5년. 네. 그러면 2020년 안에. 네. 예. 아, 꼭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예. 뭐 제가 보기에는 여성들이 19% 정도가 되면 조직이 변화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여성 임원이 19%가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 여성이 19%가 되면 아, 조직이 변화하기 시작되고 네. 30%가 되면 장악을 한다고 그래요. 아, 여성이요? 예. 네. 그런 그 장악력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30%가 되면 금융권도 장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근데 임원 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이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시절은 어린 시절인 것 같고요. 네네.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은 여성들이고 남성들이고 간에 실력 이상의 정치력과 로비력과 그밖에 알파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근데 원장님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익히셨어요? 저는 뭐 엄청나게 그 투쟁적으로 했는데 네. 실제로는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 투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조직 내에서도 적을 많이 만들면 안 좋고 네. 우호 세력도 많이 만들고 예. 또 여성은 여성들끼리 서로들 키워줘야 되고 네. 같이 커나가야지 힘이 생기거든요. 네. 혼자서는 안 돼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예. 뭐 보면은 상징적으로 한 명 해서 마치 금융권에 여성이 많다라고 보여주는 시대는 지나갔거든요. 그렇죠. 네. 같이 네. 노력해서 네트워크도 만들고 멘토 역할도 해주고 밑에 있는 사람 끌어주고 네. 이러면서 같이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원장님께 감탄하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여성이 어디서 나왔다. 그러니까 뭐 여성이 뭐가 됐다, 장관이 됐다, 뭐 이런 거를 그냥 한번 이벤트를 하고 지속이 안 되면 끝이잖아요. 근데 네트워크를 만들고 후배를 키우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어떻게 이렇게 몸소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하시게 돼? 그러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나한테 베팅해서 성공하고 수익률 거뒀으니까 끝내도 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도 초기에는 예. 그 뒤에서 네. 그거 뭐 때문에 어렵게 예. 그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애쓰냐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또 한 번 시작하면 뭔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그 무슨 이상한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사명감도 있었고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어려운 시대 이제 극복을 했지만 그래도 점점 나아지는 세상에서 여성들이 좀 더 나은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뭔가 체계적인 그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고 네. 또 그들이 그 행해야 되는 어떠한 뭐 자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네. 배워 나가는 이런 형태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익률을 다 거두신 이후에는 그런 유혹도 많았을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이 어떤 얼굴이 필요한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잘 나갔던 여성들을 영입을 하려고 많이 그래요. 네. 그러면은 뭐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하셔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혹도 좀 받아보셨을 것 같고 또 유혹도 당해보셨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가 없다고는 말씀 네. 못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건 뭐 사실 자기 취향일 건데 네. 저는 뭔가 시작을 했고 또 여성들을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목표 하에 뭔가 이렇게 해야 되고 네. 사실은 우리가 씨를 뿌리면 처음에는 씨가 이렇게 새싹이 드러나는 것이 별로 안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물을 주고 이렇게 잘 관리하다 보면 여기서 톡 저기서 톡 해가지고 톡톡톡톡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날이 오리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그냥 태생적으로 갖고 계신 모양이에요. 네. 쉽지 않은 일이고 진짜 누군가가 해줘야지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도 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중간 관리자 이상으로 오니까 여성이 남성화되지 않으면은
아직까지는 남성들이 굉장히 다수인 조직이잖아요. 대부분의 조직이. 그렇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같은 여성이 올라오더라도 그 여성이 남성화가 더 돼 있을 경우에 여성적인 사람이 굉장히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만나 뵙는 원장님은 굉장히 여성적이세요, 또. 투쟁적이었다고 얘기하시지만은. 그래서 이 남성화가 돼서 여성이 적이 되는 여성, 이런 분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실제로 뭐 여왕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딱 조직에 하나 여왕벌이 돼가지고 일벌들을 이렇게 네. 공격하는 예. 자기 자리를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여성들은 남성하고만 손을 잡으려고 하고 네. 그런 여성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오래 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네. 같이 나서고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조직 내에서 좀 계속 같이 키워줘야 하는 이런 알겠습니다.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권의 여성 임원 30%를 만들면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 금융권에 있어야지 되는 변화는 어떤 거고 여성들은 그 변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금융 위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뭐 리먼 브로더스가 리먼 시스터였으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네.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남성들이 이 남성 호르몬이 아주 작동이 잘 돼가지고 네. 마켓이 아주 좋을 때는 상당히 성공한다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그의 리스크 관리라든가 이러한 섬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금융직에는 굉장히 여성이 잘 맞는다. 적절하다. 네. 네, 그래서 이 여성들이 그런 것들을 장점을 살려가지고 네. 한다 보면은 이 금융권도 굉장히 네. 좋은 금융기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성이 많아야자 금융기관도 같이 발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금융인으로서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여성성이기도 하네요. 여성성이기도 하죠.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올해를 좀 넘기고서 내년에 우리 금융계 네. 어떻게 가리라고 좀 보시나요? 어차피 지금 금융권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나 비슷하게 네. 또 낮은 이자율 예. 지금 유지가 될 거고 그러면서 순이익 마진도 굉장히 줄어들 네.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기법들을 네. 좀 발전해 나가지 않는다면 정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것의 접목과 변화의 시도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화네요. 네, 글로벌화. 예, 네. 중국 시장도 지금 문 굉장히 활짝 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먼저 막 시도하지 않을까 걱정도 좀 되네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아직도 중국의 금융 쪽은 아마 저희보다 상당히 이제 뒤처져 있다고 예.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국제금융연수원을 하면서도 베트남 은행들을 많이 교육을 시켰어요. 네. 이 한국의 금융을 와서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선진금융은 너무 발전이 돼 있고 한국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한국계 보고 싶어 하는 것들 더 IT 쪽으로였거든요. 네. 특히 이제 IT 시스템 이런 쪽으로. 예. 아무튼 위기 속에서도 또 항상 기회는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저희 금융기획 항상 정의를 내리고 끝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금융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금융은 뭐다? 금융은 사람인데 네. 사람이 원동력이다. 사람이 원동력이다. 네. 예.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고 네. 그래서 후배 양성에도 그렇게 힘을 쓰고 계시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긴 시간이 잡힌 것 같은데 금방 끝나네요. 오늘 금요기획 두 번째 시간으로 경제 각 분야 정리하고 있죠. 금융계를 돌아봤고요. 김상경 한국국제금융연수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12월 코란도 씨가 준비한 3가지 선물. 하나, 이자가 없다. 선수율 20% 내면 최대 3년까지 무이자. 둘, 취등록세가 없다. 일시불로 사면 취등록세 7% 지원. 셋, 그래서 부담이 없다.
놓칠 수 없는 혜택이 가득한 코란도시 윈터 페스티벌. 홈페이지 참조.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2번 오너 리스크였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제작진이 개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